안녕하세요. 즐거운 회상의 조이입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나이대에 따라서 추억하는 물건과 교실, 학교의 문화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날의 학교와 비교할 때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인해 요즘 아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큰 향수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학교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얼마나 다르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교탁입니다. 처음 이 책상이 보급되었을 때는 나름 최신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교탁 아래에는 컴퓨터가 들어있었고 상판 유리를 통해서 화면을 볼 수 있었으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선생님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탁종입니다. 마법의 종이라 불리기도 했던 교탁의 작은 종은 아주 청아한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도 이 종소리가 들리면 모두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는데요. 이때 선생님은 합주기가 됩시다 합이라고 외쳤고 아이들은 이것을 따라 외쳤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교실 난로입니다. 지금의 좋은 난방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교실에서도 석탄이나 갈탄, 등유가 들어가는 난로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절에는 당번이 매일 아침 난로에 들어갈 기름을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1991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학교의 절반이 이런 난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안전가드가 있는 교실도 있었지만 바닥에 청테이프를 붙여서 접근을 제한했던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난로 위에 고구마나 귤을 올려서 뜨끈하게 먹었던 선생님과 아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천장 선풍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실에 에어컨이 있는 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2004년 가장 많은 에어컨이 교실에 보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찌는 듯한 폭염에도 천장에 달린 4개의 작은 선풍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많이 더운 날에는 공기가 뜨거워서 선풍기 바람 또한 뜨끈한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천장에 달린 에어컨이 참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과거를 떠올리면 새삼 감사해지는 것이 바로 냉난방 시설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노란 주전자입니다. 교실마다 하나씩 있던 노란 주전자는 90년대 초반 추억 속으로 사라진 물건입니다. 교실 뒤쪽에 공용 물컵과 함께 비치되어 있었고 당번들은 매일 아침마다 주전자에 물을 채워야 했습니다. 교실의 아이들은 목이 마를 때 이 물을 마시곤 했는데요. 위생상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으며 요즘 학교에서는 복도나 급식실에 비치된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주 6일 등교입니다. 2004년까지만 해도 모든 토요일은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등교한다는 것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은 4교시까지 수업을 했었고 급식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는 놀토가 시행되었으며 이때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는 등교를 하지 않았고 2012년도를 기점으로 놀토가 사라지면서 모든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교련 수업입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교련 수업은 과거 1969년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건을 발단으로 생겨났습니다. 학교에서 교련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군사교육을 시행했던 것인데요. 1992년 6차 교육과정에서 붕대 감기와 CPR 등 응급처치 위주로 수업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7년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변경되었고 교련 수업을 가르치는 학교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대형 TV입니다. 과거 교실에는 칠판 기준 왼쪽 모퉁이에 아주 커다란 TV가 있었습니다. 이 TV는 아주 커다란 사이즈의 나무 장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아침 조회 시간에 이 TV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곤 했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교실 모퉁이에 놓여진 커다란 TV 덕분에 그 뒤쪽에는 자투리 공간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체육복을 탈의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OHP 프로젝터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했던 이것은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순식간에 사라진 물건입니다. 밝은 빛과 냉각팬을 내장한 상자 위에 렌즈가 장착된 장치인데요. 빛을 반사시켜 스크린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OHP 용지에 적힌 글이나 그림을 이 장치 위에 올리면 화면에 그대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실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주로 사용했지만 쉬는 시간에는 상자를 열어서 안에 있는 거울을 보고 앞머리를 손질하거나 얼굴을 보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한때 수업 시간에 꼭 필요했던 물건이었으나 시대의 발전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찰흙 세트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네모난 판과 언뜻 포크와 칼을 연상시키는 이것을 요즘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옛날 식판이라고 말하면 그대로 믿는다고 합니다. 미술 시간에 정말 많이 사용했던 물건인데요. 이 판 위에다가 찰흙을 올린 다음 주무르고 칼로 자르기도 하며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2014년 아이들이 사용하던 지점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지금은 클레이를 사용하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11번째, 체벌입니다. 지금은 모든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야구방망이나 커다란 지시봉, 마디가 있는 대나무 회초리로 맞는 경우도 있었으며 플라스틱 자를 세워서 손등이나 손가락 마디를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런 회초리가 아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12번째, 마루 왁스칠입니다. 교실은 물론 학교 복도가 모두 나무로 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마루를 관리하는 것은 온전히 아이들의 몫이었는데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마루에 왁스를 바르고 손걸레로 닦아 광을 냈어야 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걸레는 집에서 각자 준비했으며 간혹 어떤 학교에서는 왁스도 개인이 준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왁스에는 두통과 무력감, 피부염, 눈을 자극하는 독성물질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왁스칠을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학교에서는 꾸준하게 왁스칠을 하게 했습니다. 13번째, 재롱이입니다. 아마도 지금 화면 속에 등장한 이 강아지가 굉장히 반가운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학교에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때 오피스 길잡이로 등장했던 이 강아지의 이름이 바로 재롱이었죠. 필요할 때 어떤 문제든 해결해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롱이를 무쓸모 멍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던 재롱이는 오피스 2007을 기점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4번째, 중앙계단 사용금지 교칙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계단 사용을 교칙으로 금지한 학교가 많았다고 합니다. 중앙계단은 선생님과 교직원, 방문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학교의 주인은 분명 아이들이었지만 아이들은 건물 양옆에 있는 계단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5번째, 불소양치입니다. 하루 3번 꼼꼼하게 양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올바른 양치 습관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전국적으로 불소양치 캠페인이 시행된 것인데요. 불소는 충치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는 화학물질로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불소양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물로 희석한 불소로 가글을 하다가 만약 삼키더라도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 확신했지만 훗날 밝혀진 바로는 독성이 워낙 강한 탓에 삼킬 경우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16번째, 칠판 지우개 털이입니다. 칠판을 깨끗하게 지우고 칠판 지우개를 타는 것은 주번에 아주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보통 칠판 지우개 털이는 복도 창가에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뚜껑을 열고 칠판 지우개를 넣은 다음 손잡이를 돌리면 탈탈탈 소리를 내며 분필가루가 털리곤 했습니다. 더 이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칠판 지우개 2개를 맞잡고 두드려서 털거나 창문을 열고 창밖 벽에 칠판 지우개를 두드려 분필가루를 털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시절에는 칠판 지우개 털이의 등장이 굉장히 혁신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 칠판을 지울 수 있는데요. 칠판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기계를 부착한 곳도 있고 물지우개를 사용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17번째, 급식차입니다. 수업은 교실에서, 밥은 급식실에서 먹는 요즘 학교와는 달리 과거에는 급식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많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밀면 움직이는 급식차에는 그날의 밥과 반찬, 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혹 조리사가 배식을 하는 곳도 있었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배식을 담당했습니다. 혹시나 양이 부족할까 분배가 어려웠던 급식으로 인해서 먼저 받는 아이들의 반찬과 국은 언제나 양이 부족했고 뒤에 받는 아이들의 급식은 양이 푸짐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 급식차에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참 반가운 소리였다고 합니다. 간혹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음식이 쏟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재밌는 추억이 얽혀있는 급식차는 2002년을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추억 속에 사라진 몇 가지 유물과 학교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꽤 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이지만 라떼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즐거운 일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